난 상속세 안 내니까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 사전 증여재산을 전부 다 포함해라 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내역이 있다는 걸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계좌 내역 10년치를 엑셀 파일로 요청을 하십시오. 폐쇄 계좌를 전부 다 포함해서 10년치 모든 계좌 내역을 엑셀 파일로 요청을 하십시오. 이거 왜 전자 파일, 엑셀 파일로 요청을 하느냐? 이게 내역을 파악하는데 아주 오래 걸립니다. 종이로 출력하면 A4로 몇 박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상속세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10년간 사전 증여한 내역을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전부 다 얹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짜에는 상속재산이 10억밖에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은 지금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그러니까 10억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럼 난 상속세 안 내니까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 사전 증여재산을 전부 다 포함해라 라는 게 있어요. 그럼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을 전부 다 상속재산에 얹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것을 전부 다 얹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상속인 이외의자는 누구냐?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죠.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빚이 정말 더 많아 라고 한다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겠다. 처음부터 나는 상속인이 아니었다 라고 효력이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에다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은 뭐냐?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이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가 얼마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재산이 50억인데 채무가 30억인지 60억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30억이면 20억 원을 가져갈 수 있겠잖아요. 근데 60억이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받을 재산인 50억 원에 대해서만 이 채무를 승계하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건을 걸고 상속을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이에요. 그러면은 2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1명은 한정 승인을 받아서 다음 세대로 상속 채무가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상속인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이래요. 상속 포기를 3명 다 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냐? 상속 포기를 다 하면 다음 아래 세대로 넘어가요. 직계 비속으로 넘어가는데 직계 비속 중에서도 배우자랑 자녀 둘이 있었어요. 자녀 둘의 손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상속 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은 상속 포기하고 1명은 한정 승인을 해서 여기서 딱 대를 마무리 짓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방식이에요. 정말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돼요. 해당 업무는 세무사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거나 법무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이런 업무도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관할이 서초구청이다 그러면 서초구청에다가 당연히 이런 것들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다. 상속 말소 신청을 자동차를 안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10만 원, 그 이후 1일마다 뭐 만 원씩 추가돼서 최대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괜히 생기지 않게 하려면 내 관할이 만약에 서초구청이다.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부동산 기반의 상속이 많으실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특히나 2025년도부터 바뀐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감정평가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도 2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속세 추가 추징을 1조 원까지 더 걷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단독주택인데요, 나는 빌딩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액이 높다 그러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의 변수를 잡아내는 건 결국 상속세 신고 때, 제때 정말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도 유사매매가 없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다, 아니면 빌딩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감정평가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25년도부터는 기존에는 비주택에 대해서만 대부분 감정평가를 했지만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 방배동이었습니다. 방배동 내에서 주택인데도 단독주택이니까 감정평가하겠습니다 라고 세무조사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저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런 것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속으로 발생하는 큰 세금 3가지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돼요. 돈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세금도. 두 번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득을 번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그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날까지를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부동산 기반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 그 다음 취득세, 상속세에 대한 납부, 신고와 납부를 이 시점에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속세 신고 끝났으면 이제 다 끝인가요?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무조사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내 상속인들 간에 아니면 상속인 이외의자의 거래 내역이 있는지 다양한 내역들을 정말 많이 살펴봅니다. 말 그대로 100만 원 이상의 금액들을 대부분 살펴보고 이게 어떤 금액인지 소명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임대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추징하겠습니다. 그런 내역들, 간병비용 쓴 거 맞나요? 그럼 간병인에 대한 확인서 갖고 오십시오 라는 제도까지 정말 많은 세무조사에 대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상속세 신고서를 잘 작성해야 되겠구나, 세무사님과 얘기를 잘 나눠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까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파악하신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